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혈압메이트 시로입니다. 정말 이 프로의 역겨움은 어디까지일지 날이 갈수록 궁금해지던 밤이었습니다. 시작부터 훈훈한 그림을 깔고 가려는 게 지금 여론이 너무 최악으로 치닫는 거를 의식해가지고 급하게 재편집한 느낌이 아주 역력했습니다. 여태 억지서사에 갈등에 눈물에 진짜 보기 싫은 드라마 4회까지 꾸역꾸역 쑤셔 넣어놓고 뒤늦게 여론을 잠재우겠다고 이런 똥꼬쇼를 하는 게 아니 실컷 짜증나게 해놓고 사탕 하나 물려주려고 하니까 이걸 곱게 봐줄 수가 있냐고요. 오늘은 일단 어때랑 뱅크2의 글로벌 미션이 시작이었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오늘 이 탈락 배틀의 서사를 짜맞추기 위해 그동안 뱅크2를 한화에다가 몰아쓰려고 앞선 에피소드에서는 다 분량을 날렸던 것 같았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기성님이 안무 커피 미션을 하다가 도중에 쥐가 난 이후로 갑작스럽게 통증을 추가적으로 호소하면서 응급실로 가게 되면서 뱅크2가 좀 공정성을 생각해가지고 미션을 포기하면서 그런 백업 페널티를 받게 됐는데 절크의 예준님의 경우도 그렇고 부상이 생기면은 그에 따른 자세한 상황 전달을 추가적으로 해줘야지 보는 사람들이 걱정을 덜 할 텐데 역시나 우리 엠넷은 그런 거 없이 그냥 1절 통보만 합니다. 이전 상황도 그렇고 사실 이거는 제작진 측에서 대처를 해야지 맞는 거지 동료가 부상당한 현장에서 병원을 보내놓고서 곧바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이 그룹은 원체 두 팀이 다 순한 사람들이라 가지고 좀 평화롭게 흘러갔는데 솔직히 지금 여론만 아니었으면 여기서도 똑같이 힘들어하는 표정들 뽑아가지고 악편을 해서 갈등 구조를 만들어놨을 게 너무 훤했습니다. 그리고 이왕 그림 만든 김에 더 추가적으로 잠재워 보겠다고 백업 페널티 비하인드를 풀기 시작하는데 과연 여론이 좋았으면 이 인간들이 이걸 풀었을까요? 여태 자기들 때문에 댄서들 욕먹는 거 노이즈 마케팅으로 활용하려고 즐기다가 지금 너무 안 좋아지니까 뒤늦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이거를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이 미션 진행하던 당시에 이걸 보여줬으면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이미 사람들 감정 다 상하게 해놓고 나서 이거 봐 사실은 이랬어 니네가 오해한 거야 이렇게 무슨 초등학생 달래듯이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요 이거를. 이래서 편집이 무서운 겁니다. 물론 위덴보이즈가 자극적인 컨셉을 가져가면서 만든 그런 책임은 있지만 이렇게 과정에 있어서 선배님한테 무릎 꿇고 양해를 구하고 후배들을 또 격려해 주시는 이런 의기투합하는 모습이 사전에 나왔으면은 지금처럼 여론이 작살나진 않았을 텐데 그저 그냥 제작진들이 자기들 노이즈 마케팅하고 서사 쥐어짜기 급급해가지고 이런 중요한 거 다 날린 덕분에 지금 이렇게 여론이 안 좋아진 거잖아요. 이 모든 걸 의도하고 진행한 게 뻔하니까 제가 곱게 볼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가. 어때 무대는 저는 정확하게 고프님의 의견과 같은 게 일단 어때라는 팀 자체가 그런 기교적인 거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고유의 색과 바이브로 보여주는 팀이다 보니까 자극적인 걸 좀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살짝 심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뱅크2는 뚜렷한 힙합 베이스로 독보적인 느낌을 내지만 이와 동시에 좀 프리하고 러프한 게 힙합이다 보니까 그런 칼각근무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으로 평가받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팀들처럼 세밀하게 가야 한다는 팀원들의 불안감과 안 맞는 옷을 억지로 입히다가는 우리의 색까지 버린다는 그런 리더의 확신이 부딪혔는데 개인적으로 의견 자체는 제이랑님 쪽이 맞다고 생각이 들지만 결론적으로 그 러프함이 매력으로 보일 수 있는 기본적인 완성도가 받쳐주지가 않아가지고 이런 팀원들의 불안감이 현실화된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물론 뱅크2가 부족한 모습이 있었지만 아무리 그렇다 쳐도 저지 점수가 35대 565라는 이런 기형적인 스코어가 나오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힙합은 모토가 자유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획일화된 움직임은 태생적으로 맞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같은 동작이라고 해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서 소화하는 게 기본 소양이기 때문에 한 안무를 해도 그 안에 서로의 느낌이 살짝살짝 다 다른 게 이게 물론 시대가 바뀌면서 세계적인 그런 퍼포먼스 대회의 트렌드가 칼군무로 흘러가고 또 저스저크 같은 팀들이 부상하면서 스트릿에도 칼군무가 이제 점차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기본적인 베이스가 자유로움인 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런 기본적인 이해도 없이 무작정 코리어적인 관점에서 칼각이 아니네? 이딴 논리로 35점이라는 점수를 줘버리면은 이거 어떻게 살아남아도 앞으로 떨어질 때까지 그냥 계속 탈락 배틀이나 하란 얘기잖아요. 아닌 말로 간판 스트릿으로 달아놓고 스트릿한테 계속 안 맞는 옷 입혀가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든 건 지들이면서 이 모든 귀책 사유를 성의의 영역으로 치부를 해가지고 스트릿의 부족함으로 몰고 가는 이런 거지 같은 흐름이 제일 짜증이 나요 진짜. 까놓고 얘기해서 스트릿 룰로 정확하게 랜덤으로 같은 음악에 프리스타일 시켜가지고 이거 탈락 걸고 1대1 배틀 제대로 붙으면은 코레오 쪽에서도 엉성한 그림이 나올 텐데 그럼 이게 코레오의 정성 부족이고 성의 문제가 되는 걸까요? 서로가 가지고 있는 십수년의 노하우와 기본기가 한두 달 만에 커버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럴 거면 개나 소나 댄스하고 있지.
스트릿의 강점인 배틀은 뭐 저도 페널티도 없고 음악 선정이나 프리스타일 여부 이런 거 뻔히 문제 있는 거 다 쌩까고 진행했잖아요. 심사도 개판이고. 이게 공정하려면은 최소한 노리스펙 때도 지금 글로벌 미션이랑 똑같은 시스템으로 점수를 부여해서 먼저 스트릿이 배틀에서 점수를 쌓아놓을 수 있게 했어야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뻔한 개수작으로 부동의 상위권과 부동의 하위권을 시작부터 만들어 놨잖아요. 이딴 베이스 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댄서들한테 무릎 꿇고 감사를 표해도 모자랄 판에 진짜 양심이 있어야 되는데, 아휴, 말 같지도 않게 탈락 배틀 대진 뻔한 거 가지고 10분 넘게 질질 끌고 이럴 거면은 차라리 미공개 배틀이나 다 보여주던가. 결국 모두가 예상했던 대로 프라임 킹즈와 뱅크2의 탈락 배틀이 형성이 됐는데, 이 두 팀을 저 3명의 저지한테 맡겨야 되는 게 참... 참고로 이번에도 디거님 때랑 마찬가지로 프라임 킹즈의 투페이스님이 빠졌는데도 그 어떤 설명도 없습니다. 뭐 이젠 익숙해요. 이런 인지도 없는 팀을 이딴 식으로 대하는 거는. 공교롭게도 둘 다 스트릿이네요. 탈락 배틀은 5판 3선으로 스트릿 팀 둘이서 할 수밖에 없는 참 신기한 룰이에요. 이미 기획 때부터 스트릿은 하위로 끌고 간 다음에 서로 박터지게 해서 배틀로 단물 쫙 뽑고 버리는 그림이었던 게 의심에서 확신으로 바뀌고 있어요. 첫 라운드 에이스 배틀은 비지비님과 도원님의 배틀이었는데, 비지비님은 역시나 이제 본인 역량대로 느낌있게 잘 풀어냈습니다만 그런 확신을 줄 만한 임팩트는 약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반면에 도원님은 그런 자신감부터 시작해서 배틀 애티튜드나 캐릭터, 파워를 다 잘 보여줘가지고, 이게 사실 한 라운드 싸움이면은 크럼프가 임팩트 면에서 크게 유리한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또 첫 번째 배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도원님의 승리가 이해가 갔지만 2대2에서는 또 루틴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합과 그림이 있다 보니까 양상이 달라지게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2대2는 필독님과 휴우님 그리고 도원님과 교영준 위원님의 배틀로 프라임 킹즈가 성공을 했는데, 교영준 위원님과 도원님의 라운드는 이제 앞서 보여줬던 거를 생각하면은 상대적으로 기대는 조금 부족했던 흐름 같았고, 이에 반해서 이제 뱅쿠트 쪽은 아예 의상이랑 헤어까지 맞춘 그런 작정한 모습에다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이런 에너지나 테크닉이 의외성으로 확 다가올 수가 있어서 이쪽이 이길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이 이제 문제의 리더 배틀인데, 또 생각하니까 열받네 씨.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제이랑님은 앞에서 트릭스님이 말도 안 되게 터뜨려 놓은 거에 동요되지 않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200% 이상 잘 보여줘서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자기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대를 보여주신 거지, 이게 트릭스님의 라운드를 넘어섰느냐라고 하면 그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를 또 근데 어렵다고 타일을 쳐 띄우실 거면 심사를 도대체 왜 합니까? 자기들이 그냥 보는 입장이니까 한 번 더 시키면 그만인 거지, 이거를 해야 되는 댄서들은 피가 마르거든요. 이게 자기가 납득할 수 있는 상태에서 타일을 하는 거랑 아닌 상태에서 하는 거랑은 멘탈에서부터 시작점이 다릅니다. 졌다고 생각한 쪽이 타이가 뜨면은 기회가 되니까 이게 힘이 되는데, 확신까지 가질 만큼 최대를 보여줬는데도 부정을 당했을 때는 도대체 뭘 어떻게 넣어야 이길 수 있는 거지 하는 그런 굉장히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올림픽만 봐도 실력 이외의 것들이 작용을 해서 결과를 바꿔버릴 때 선수들이 얼마나 큰 좌절감에 빠지는지 많이 느끼잖아요. 더욱이 트릭스님은 이 한 라운드에 끝내버릴 생각으로 진짜 다 쏟은 상태라서 이거를 라운드를 더 가져가면 밸런싱을 맞추기가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여기 또 열받는 게, 동시에 같이 춤추는 거 이거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쉽게 바꿀 수 있으면서 여태까지 계속 유지해온 게 진짜 승질이 납니다. 그렇게 욕 처먹을 때는 안 바꾸더니만, 재대결에서도 이런 심리가 고스란히 묻어나듯이 이제 제이랑님은 마음 부담 없이 굉장히 여유롭게 놀고 즐기는 그런 라운드를 보여줬고, 트릭스님도 이에 못지않게 멘탈 잡고 잘 풀어냈는데, 뭐랄까, 일반 분들 눈에는 직전 라운드의 텐션하고 비교를 하실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텐션 차이에서의 아쉬움을 느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재대결로만 본다면은 제이랑님 쪽으로 기울 것 같지만, 애초에 이 배틀은 연장으로 오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연장을 할 거라면은 총점제 형식으로 제이랑님도 마찬가지로 트릭스님의 1라운드 그 이상을 보여줬어야지 그때 이기는 게 맞는 건데, 이 2라운드만의 결과로 판정이 내려지는 이런 근본 없는 쓰레기 같은 심사가 진짜, 쉽게 설명하자면 이 재대결 라운드가 6대4로 제이랑님이 이겼다고 친다면 1라운드는 최소 8대2 이상으로 스틱스님이 이겼기 때문에 이게 연장 온 것도 열받는데, 이 상황에서 지면 당연히 멘탈이 나가잖아요. 엠넷은 진짜 댄서들한테 미안한 줄 알아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이딴 식이면은 세상 그 어떤 레전드 댄서를 데려와도 심사로 다 탈락시킬 수 있어요.
다음은 팀 배틀인데 일단 뱅크2의 팀 루틴을 보면 아시겠지만 댄서들한테 거지 같은 미션이나 이런 안 맞는 옷 입히기 식의 강제로 선곡권을 박탈시키다던가 하는 이런 팔다리 자르는 짓만 안 하면은 하고 싶은 대로만 하게 놔둬도 이런 좋은 퀄리티의 특색 있는 무대들을 뽑아내거든요. 이걸 자꾸 이상한 무대를 만들어서 댄서를 네임밸류 아깝게 만들어 놓고선 뭘 자꾸 어디 있다 왔냐니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결과만 봤을 때는 뱅크2가 이런 무거운 비트가 떨어지는 선곡부터 컨셉까지 정말 완벽한 웰메이드 퍼포먼스로 완급 조절까지 잘하면서 더 완성 있는 라운드를 보여줘서, 그래서 결과도 그냥 앞선 리더 배틀에서 뱅크2한테 졌으니까 2대1을 맞추려고 그냥 억지로 프라임 킹자한테 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같은 2대2 상황이어도 그냥 순리대로 트릭스님이 이기고 팀 배틀에서 아쉽게 져가지고 만들어진 그런 자연스러운 2대2 상황이었다면은 분위기부터 달랐을 거예요. 근데 이미 지금 상황은 프라임 킹자 쫓기게 만들었잖아요. 에휴. 이런 상태에서 지금 마지막 루키 배틀이 시작됐는데 사실 고프님이 눕는 순간부터 이거는 끝났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 특히나 이 모자 치운 이 순간에는 그냥 속된 말로 얘 지금 미쳤구나 이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배틀은 보통 후공이 유리하지만 선공이 앞에서 이렇게 터트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거를 뒤집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배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영준 위원님도 물론 진짜 잘하셨는데 이 부담감을 넘지 못하신 것 같아요. 진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 상태로 배틀을 한 게 사실 누구도 이 상황에서는 힘들어요. 이게 모든 게 자연스러운 결과들로 이어졌으면 프라임 킹들도 본인들의 부족함으로 받아들이고 쿨하게 떠날 수 있었을 거예요. 트릭스님이 눈물을 보이시는 것도 정말 평생 열심히 춤만 춰서 세계 최초 동양 챔피언이 될 만큼 성과를 거뒀음에도 팀이 힘이 없고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팀원들하고 막내를 고생시키는 자신에 대한 그런 무력함과 억울함에서 나온 눈물이라고 생각이 돼요. 제 개인적으로는. 마지막까지도 열이 받는 게 지들이 이딴 식으로 댄서들을 잘하는 거 못하게 해놓고 심지어 잘하는 것도 다 편집한 주제에 갑자기 무슨 애 혼내듯이 뱅크2한테 이렇게 훈계하듯이 하는 게 진짜 전 양심이 있는 건지 궁금해요. 또 이렇게 진 빠지게 만들자마자 갑자기 PPL 하려고 굳이 이 상황에 놀러가서 깔깔거리는 걸 보여주는 게 진짜 좀 정신 나간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다음 주에 보여주던가. 또 여기서 정점을 찍는 게 이전화의 킨자드 그 인터뷰 영상에서 트릭스 언급한 걸 혹시 기억하시나 모르겠는데, 탈락인 거를 뻔히 알면서 그걸 내보내는 이런 사이코패스 같은 모습에 어질어질합니다. 지금 이제 여론 관리하려고 인스타랑 유튜브 게시물은 삭제다 다시 올리고 이러던데 어디까지 추잡해지나 지켜보겠습니다. 더욱이 지금 메가미션 공개로 화제를 돌려버린 데다가 한 주 쉬어가느라 이 기간 동안 분명히 여론전을 통해서 기류를 바꾸려고 할 것 같은데, 지금 보아님 인스타에 뜬 그런 악플 관련 공지로 좀 말이 많더라고요. 물론 무턱대고 찾아가서 인신공격이나 성희롱 같은 거 하는 거는 당연히 악플이 맞고, 저도 댓글상에 그런 근거 없는 원색적인 비난은 지우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들이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런 미흡한 모습을 근거로 제기하는 비판들까지 악플로 치부하라는 게 아닌가 싶어요. 물론 저는 늘 그래왔듯이 지금처럼 근거를 들어서 열심히 스맨파를 깔 겁니다. 그때까지 꼭 여러분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고 메가미션 리뷰로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개인의 의견인 만큼 완벽하지 않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오늘도 행복한 춤을 추고 즐기는 대한민국을 응원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